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시리즈의 11번째 영화입니다. 그에 따라 아주 많은 등장인물과 설정들이 나오며 회상과 대사를 통해 설명하지만 이해하기에 부족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을 통해 라이드 오어 다이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프닝은 10년 전 브라질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5편의 후반부로 헤레나 레에스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가는 장면을 가져온 것인데요. 당시 헤레나 레에스는 현지 경찰과 결탁해 막대한 돈을 굴리고 있었는데 작은 사건을 따라가다 도미닉 패밀리가 이를 알아냈었습니다. 이에 분산되어 있던 재산을 일부 찾아 가져가지 않고 일부러 불태우며 겁을 줬고, 헤레나는 전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경찰서 내 금고에 보관했으니 추후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며 울부짖는 단테에게 돈은 불태웠다며 웅수하는 도미닉의 대사로 한 번 더 언급되죠. 헤르난과 부하들이 뒤를 쫓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 사실 단테가 운전하고 있던 차였다며 당위성을 가져간 것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는 도미닉 패밀리, 시리즈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이 자리에 코로나 맥주는 빠지지 않으며 여기서 리얼 패밀리, 피가 섞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미닉에게는 두 동생 제이콥과 미아가 있습니다. 제이콥은 전작에 등장해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갈등으로 피 튀기는 대립 끝에 해소한 사이이며 말하지 못한 진실을 숨긴 채 어둠의 길에서 살아왔기에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도움이 되려 하죠. 미아는 1편부터 꾸준히 등장한 히로인 포지션으로 본래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언 오코너의 연인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시리즈가 길어지며 도미닉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브로 위치가 변경되었죠. 브라이언 역의 폴 워커가 사망하면서 그 포지션을 일부나마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라이언은 시리즈상에서는 죽지 않았다는 설정으로 도미닉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요. 로마 작전의 리더가 되겠다며 그 이후로도 티격태격 싸우는 테즈 파코와 로만 피어스, 이들은 오히려 도미닉과는 접점이 없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테즈는 마이애미 지역에 알아주는 인맥왕이자 레이싱을 주선하는 브로커였지만 이후 기술자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받으며 컴퓨터 및 전자계통에 여러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모합니다. 로마는 알아주는 레이서로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그 포지션을 맡아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감초가 되었고요. Tech guy offended by the hacker remark, naturally. Joker. Wrong. Double alpha. 둘은 브라이언의 소개로 만났으며 추후 도미닉 패밀리의 합류에 깨알 같은 케미를 자랑합니다. 로만이 리더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전작에서부터 이어진 설정이며 Seriously, if I don't start making decisions, I'm out. All right, Roman. What do you got? I mean, I wasn't trying to get into the whole leadership thing like now. 그의 옷 속에 품은 달러뭉치로 한숨을 돌렸던 것도 그러한 습관이 남아있던 것이었죠. 한편 부상을 당한 채 도미닉 하우스를 찾아온 사이퍼,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짤막한 회상으로 보여주는데 도미닉의 아이를 가지고 있던 엘레나 네베즈를 납치, 이를 이용해 패밀리의 분열을 만들고 결국 엘레나를 죽인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살아남은 아이가 리틀비, 어린 브라이언입니다. 이후 패밀리를 도우려 로마로 간 도미닉, 우여곡절 끝에 상황을 정리하고 어느 할머니를 만나 수습을 논의합니다. 이 인물은 막달레나 쇼로, 쇼 형제의 어머니죠. 어둠의 세계에서 힘 좀 깨나 쓰는 편으로 여러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실력이 출중합니다. 도미닉과는 아들의 거취를 두고 사법거래를 한 적이 있어 나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노바디에게 벨기에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식으로 전달을 요청합니다. 이는 노바디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Belgian ale. 코로나 스타일을 고집하는 그였기에 노바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바디는 정부 측 고위 간부로 도미닉 패밀리와 거래를 하며 여러 임무를 함께 온 조력자 포지션입니다. 여유 넘치는 베테랑으로 도미닉 패밀리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원했죠. 현재는 이 장면을 끝으로 실종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테스가 이 노바디의 딸이라는 설정을 부여받았고요. 그 뒤로 나타난 단테, 이윽고 레이스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자 시험 무대였고 도미닉은 여성 드라이버를 구해내는데 알고 보니 엘레나 네베즈의 동생 이사벨이었죠. 그녀의 언니 엘레나는 전 남편이 갱단에게 총을 맞아 순직하면서 뒤이어 경찰로 지원한 강인한 인물로 브라질에 잠입한 도미닉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범죄자와 행동 양식이 달랐던 모습과 잠시 동안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추후에는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물론 이 커플의 결말은 앞서 사이퍼를 통해 다뤘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데커드의 아지트를 찾아간 한과 일행. 전작의 쿠키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머리 길이가 다르다는 깨알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머리가 안 자라셨죠? 한을 본 데커드는 급작스럽게 싸움을 거는데 과거 도미닉 패밀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변 인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을 노린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노바디의 계획으로 인해 반대로 한이 죽음을 위장하는 방법이 되었지만 이를 몰랐던 데커드는 한이 자신을 노리고 왔다고 생각해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단테는 테스 형에게서 신의 눈이라는 장치를 강탈해갑니다. 신의 눈은 카메라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킹해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커이자 기술자 메건 램지가 만들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단테는 이를 통해 리틀비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었죠. 남극 어딘가 힘겹게 이동한 레티와 사이퍼. 잠시 뒤 얼음을 뚫고 잠수함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원더우먼을 닮은 지젤 하라보가 타고 있었는데요. 무기 전문가면서 한과 러브라인을 그렸던 인물로 6편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무사히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다음 편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 단테의 함정에 걸린 루크옵스. 아주 괴물같은 정부 요원으로 인간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미닉을 체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끝내 그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었죠. 단테의 아버지 헤르난이 홉스의 팀원을 전부 죽여버렸기에 그에 따른 결과가 되돌아간 것이었는데 단테에겐 당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미닉 역의 빈 디젤과 제작 과정상 불화가 있어 최근 몇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았고 스핀오프로 별개의 작품에 출연했었으나 최종장을 앞두고 이야기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금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인물의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끝난 라이드 오어 다이. 다음 편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